그 이유 자체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일반인들이 생각하실 때는 층간소음이라는 부분 자체는 지을 때 시공만 튼튼하게 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현상은 그렇지나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층간소음이라는 어떤 부분 자체는 지을 때도 당연하게 잘 지어야 되지만은 짓고 난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짓고 난 다음에 관리를 어떤 형태로 해줘야 되는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왜 이런 어떤 관리라는 부분이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은 층간소음이라는 부분 자체는 또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한 부분 자체는 어떠한 형태든 어떠한 형태로 지어졌든지 간에 공동주택이라는 곳에서는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 공동주택에서는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층간소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부분 자체는 이러한 층간소음에 노출이 되어서 피해를 받은 사람은 이사를 한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에 피해를 당한 사람은 거기에 유사한 소리의 발생, 이거 노출이 되었을 때는 역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부분 자체가 펼쳐지게 되는데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 자체는 피해는 끝까지 간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속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우리가 칵테일 파티 효과다라고 이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이라는 것은 공동주택에서는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고 한번 피해를 당하면은 공동주택에 있는 한에는 항상 이 피해를 안고 같이 가는 이러한 특징이 있는 어떤 부분들이 층간소음이다 보니까 시공상에서 튼튼하게 해야 되지만 당연하게 관리라는 부분에 더 치중을 해서 간다. 자, 그래서 여기에도 보시면 앞전에 우리가 보셨다 여기 보면 정부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파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층간소음 뒤에다 뭐가 붙어 있냐면 관리를 하라라는 어떤 관리위원회다라는 부분들이 붙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 시공상에서 완벽하게 왜 못하느냐라는 부분인데 시공상에서 우리가 층간소음이라는 부분 자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어떤 부분이냐면 경량충격음이라는 어떤 요소가 하나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 자체는 뭐냐면 가벼운 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 소리가 들린다든가 도마 소리가 들린다든가 이런 어떤 부분들을 가벼운 소리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거의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이 중량 충격음이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중량 충격음이다 부분은 아이들이 뛰고 그 다음에 어른이 걸을 때 발생되는 소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민원의 70% 이상이 여기에 모여져 있다. 자, 그런데 이 중량 충격음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떤 부분이냐면 슬라브 두께를 두껍게 하는 것인데 두께를 증가시키는 것인데 이 두께를 증가시키는 현재 법규상으로는 210mm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슬라브 두께가 증가를 하는 무한정 증가를 시킨다면 좋겠지만 구조적 한계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일정 두께를 현재 하고 있는데 210mm에서 250mm 사이로 하고는 있지만 이 부분 자체를 가지고는 이 중량 충격을 줄인다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경량과 중량의 기준을 가지고 정부에서 만든 기준을 가지고 시공회사에서는 짓고 있지만은 이 기준 자체가 아무리 만족되고 있더라도 문제는 경량이 문제가 아니라 민원의 70% 이상이 걸리게 되는 중량 충격음에 대해서는 기준 만족을 한다고 해서 생활하고 있는 소비자의 만족도까지 절대 높일 수가 없다라는 부분. 그래서 항상 이 부분 자체는 문제가 되는 층간소음의 특징이 그래서 여기에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자, 그러면 1번과 2번에서 시공의 기술적인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층간소음에 이러한 특징이 있다라면은 1번과 2번을 우리가 종합해서 본다면 결국은 이 층간소음 문제라는 부분 자체는 우리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한에는 항상 우리 주위의 존재를 같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항상 우리와 같이 존재를 하더라도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꼭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보실 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층간소음이라는 부분 자체는
꼭 해결해야 되거나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굳이 아직까지는 남의 집의 분란 문제처럼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 같습니까? 대부분의 현재의 층간소음 문제는 10명 중에 8명 가까이가 피해를 당하고 있고 직접이든 간접이든 피해를 당하고 있는 문제로 불거지다 보니까 이 문제 자체는 이제는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로 훅 다가와 있는 어떤 상황이 되는 것이고,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법과 방법, 이런 어떤 민원 체계를 갖춰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꼭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로 다가와 있는 이 층간소음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다가와 있다, 우리 주위에 다가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필요하게 되냐면 운영을 위한 이 층간소음의 해소를 위한 비용과 사람이 많이 필요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현재는 이런 어떤 국가에서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계속 정액을 시켜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이 비용보다 더 큰 문제로 다가오는 것은 층간소음이라는 부분 자체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민원인한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층간소음에 대한 어떤 전문가적인 양식을 갖춘, 지식을 갖춘 사람이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 전문가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향후에 계속 이 몸값에 대한 값어치는 높아져 갈 것인 것은 분명한 것이고, 그러면 이 사람들을 배출하기 위한 분명한 뭐가 필요하게 되냐면 교육이 필요하게 된다라는 어떤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한 실전이 겸해진다면은 전문가로서의 충분한 역할들을 현장에서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 전문가라는 부분은 한순간에 바람처럼 지나가는 층간소음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꾸준하게 우리 주위에서 항상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끝없이 존재하는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전문가들의 역할 자체는 끝이 없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의 이런 전문가들의 활동량이 늘어나면서 하나의 새로운 민원 층간소음의 민원을 다루는 민원 상담가로서의 어떤 직업군들이 지금 현재에서도 존재하면서 직업군으로서 존재하고 있고 향후에서도 이 직업군은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층간소음에 대해서 우리가 1단계로서 해소되는 몇 단계 중에서 1단계로서 우리가 이 부분 국면을 1단계의 해소 국면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이 전문가들이 전문가로서 개개별로 움직이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창업 형태로 이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의 기업 형태로 두세 사람이든 한두 사람이든 창업 형태의 기업 형태로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 형태로 움직여갈 때는 굉장한 어떤 층간소음에 대해서 안정화되는 단계가 1단계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2단계, 3단계의 어떤 부분들은 분명하게 또 다른 어떤 형태들이 존재를 하지만 그 밑바탕이 되는 것은 이러한 어떤 부분들이 더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직업군으로 떠오르서 들어갈 때 아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층간소음 민원의 안정화로 접어들 것이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새로운 직업군과 향후에 펼쳐질 어떤 이 층간소음에 대한 어떤 끊임없는 민원들, 이런 어떤 악성화되는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에 전문가와 이 전문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창업 형태의 새로운 직업군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부분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뭐냐면 반드시 저하고 여러분들이 진행할 교육 과정을 통한 체계적인 어떤 전문가 양성과 실전 교육이 실전에서의 어떤 활동이 접목이 돼야 된다라는 어떤 부분들입니다. 예, 지금까지 층간소음의 교육 과정과 층간소음에 대해서 이런 교육 과정들이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떤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다음에는 층간소음의 각 과정별로 좀 심도 있는 교육으로 진행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